수험생 여러분, 특히 사관학 경찰들을 목표로 가열차게 그리고 절실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예비 고3들, 그리고 예비 고2. 자, 물론 금년도 이제 뭐 사관학교 경찰대 1차 시험 보고 좀 아쉽게도 최초합이 안 되고 초합을 기다리면서도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예비 재수생, N수생들. 자, 사관학교 경찰대학 2026학년도 합격 전략. 그래서 합격 전략이라니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1차 시험이 안 되면 너싱이죠.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1차 시험 포커스로 해서 내년도 대비하는데 일단 이번 가을 학기, 여름방학 지나고 9월 7일부터죠. 가을 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고 윈터스쿨은 이제 1, 2월 달인데 이때가 이제 모든 타작계획이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스카 입시교육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원 두 입시 진학학원에서 지도학원에서 여러분들 1차 시험 대비해서 전략을 자, 저는 국어 지도하는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영어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장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학 책임지고 있는 전략팀장 명건재입니다. 자, 그야말로 올해 참 사관 시험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경찰대 시험은 쉬웠다. 입시 합격자들 커트라인 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점인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압축적으로 여러분한테 가이드 해주면서 내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9월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지 안내해드린 거니까 끝까지 듣고 그야말로 이런 엑기스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릴 테니까 청취해서 좋은 팁을 얻기 바라는데 자, 우리 유지혁 연구소장님 좀 일단 영어를 지도하시는데 올해 유달리 사관학교가 영어가 어려웠다. 경찰대는 또 영어가 너무 쉬웠다. 그래서 일단 점수폭을 경찰대가 확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어떤 점수폭을 내리게 한 주범이 영어락 하는데 동의합니까? 맞는 사실이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대원외고 졸업하셔서 서울대로 졸업하셨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연구소장님 사관학교 혹시 진학 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혹시?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사관학교에 진학한다는 게 굉장히 좀 명예로운 길이고 군인의 길을 간다는 게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지원했던 학생들 그리고 되게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실제 진학했던 분들을 보면은 대단히 참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관학교 경찰대 지원하려고 맘먹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참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하고도 그렇지만 일단 이 인식 구조가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 로망을 가지려고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자기 성취도 있지만 또 국가에 또 봉사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 의외로 MZ 세대에도 그런 게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자, 되는데 아무튼 오늘 좋은 정보를 우리 후학들에게 그리고 경사관의 꿈을 가진 그야말로 이 제목이는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드바이스 주시고 우리 이제 육사를 졸업하시고 초직기 졸업하시고 이제 대위를 전역하시고 지금 수학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명건재 전략팀장님 글쎄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은 가정에 평화가 온다. 근데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동의합니까? 예. 제가 갈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좀 몸이 약한 편이어서 부모님께서는 조금 제가 사관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 좀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가서 이제 바른 생활에서 좀 올바른 인성이나 가치관 같은 것도 배우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외적으로 봤을 때도 좀 학비도 절약되고 그리고 품위 유지비 같은 것도 절약이 아니고 학비를 아예 안 내니까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예, 등록금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좀 올바른 정신과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효도가 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효도는 효도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적당히 어떤 긴장 관계도 있고 또는 어떤 약간 자주 외박을 못 나고 집에서 안다니까 그런 서로 간의 어떤 트러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기운은 돈다. 그렇죠. 오케이. 네. 좀 말이 비어 그렇지만 옆에서 봐도 그래요. 저도 사관학 경찰대 합격한 친구들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도 좋아하고 자녀도 좋아하고 물론 일부 좀 자퇴하거나 퇴교한 수험생도 있지만 어디나 아무리 좋은 조직도 자기한테 적성이 안 맞다, 마인드가 안 맞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 앞에 보면은 작년도에 사관학교 합격해서 있죠. 자랑스럽게 거수경리하는 우리 친구들 좌측 상단에 있는 친구들 이번에 여름방학 때 있죠. 사관생도 4학년, 3학년, 1학년인데 참 보면 부럽습니다. 자, 소장님 만약에 대학을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사관학교 한번 좀 과감히 도전해 보겠어요? 굉장히 명예로운 길이고 정말 멋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돌아간다면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볼 것 같다. 네. 우리 명대인 혹시 다시
이제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물론 저는 뭐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생활하는 면을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사관학교에 가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그 학원을 통해서 이제 사관학교 합격한 학생들, 그다음에 경찰대 합격한 학생들 합격증 그 인증인데, 자 이게 올해 이제 사관학교 1차 합격한 수험생들 지금 이제 뭐 최초 합은 다 나왔고. 해군사관학교 국관사관 이제 한 번에 추가 합격, 해사가 막 추가 합격 시작했죠. 공사, 육사가 이제 공사는 2번, 해사 육사는 3번에 추가 합격 기회를 줄 텐데, 글쎄 올해 유달리 말이죠. 유달리 그 특히 이제 이과생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서 경쟁률이 쑥 올라갔는데 또 거품이 쫙 빠질 게 아니냐 싶은데 여기 있는 저 인증 이미지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일단 1차 합격한 수험생들의 육해 공군 국관사의 그 합격증 사본입니다. 참고로 보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찰대학 합격자 1차 명단이 있죠. 305명이군요. 자, 동점자니까. 원래 50명 기준에 6배 수인데 305명을 공식적으로 경찰대학이 자, 최추합자로 발표했고 또 추합까지 이제 나왔죠. 자, 뭐 저희가 뭐 컷라인이 얼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정되는 여러 가지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고. 자, 일단 여러분들 말이죠. 자, 사관학교 합격증이고 경찰대 합격자인데 자, 우리 연구소장님, 우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최초합 기준에서 네. 우리 학원을 통해서 지원한 1차 합격자들이 한 80%가량은 1차 합격한 것 같아요. 네. 원래 저희가 1차 합격자는 몇 퍼센트, 95%까지 올리겠다. 네, 목표를 가졌죠. 네. 이제 추가 합격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예, 지금 추합 지금 집계되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그래도 한 90% 선까지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제가 95% 목표가 되자고 작년도에 저희가 90%까지 1차 합격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근다고 이네들이 뭐 2차다 거쳐서 다 100% 합격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로 많이 끌어올렸다는 건데 자 우리 저 명건재 전략팀장님 그럼 사관학교 시험에 1차 시험에 국영수가 있는데 이 버전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사관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준하여서 이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분씩 이제 평가를 보게 되겠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독서 30문항 그리고 영어 영역은 듣기가 없이 이제 30문항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독서 영역에서요. 그래서 약간 점수가 조금 하락한 경향이 있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통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좀 시간 안배나 좀 문제풀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게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 오후에 이제 100분 동안 수능과 정말 똑같이 이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공통 과목 수원 수투와 이제 선택 과목 미적 확통 뭐 기하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 뭐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수능보다 선행해서 수학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적분을 예시로 들면은 적분 파트보다는 좀 미분 파트에서 좀 중점을 둬가지고 선택 과목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제가 나중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공통이 어렵고 좀 선택 과목이 쉽게 나오긴 했는데 공통 과목에서는 계산이 엄청 어렵다거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사고력을 깊이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관연도보다는 이번 연도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서 매우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카이지 입시교육에서는 이제 이런 문항에 대비해서도 조금 창의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준비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까지의 교과 개정이 된 올해까지의 3년차 내년도가 4년차가 되는데 일단은 뭐 공통의 이제 수능에서는 선택이 있잖아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인데 내년도에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 1차 시험을 그대로 뭐 보겠다 국영수 육사가 먼저 예고를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저 전략팀장님 내년도 그 사관학교 입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어떤 변화의 예고를 미리 했는 육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형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도 있고 우선논말도 있고 어떤 것든 간에 1차 시험을 이제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2026학년. 26학년도요. 네, 26학년도부터는 1차 시험을 보지 않겠다. 대신에 학생부로 이제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과 체력 그 검정을 통해서 선발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전형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20%죠? 그렇죠. 20%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전형이라서 물론 결과는 한번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학생부를 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다. 왜냐면은 다른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1차 보고 2차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은 이제 수능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전형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최저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구체적으로 뭐 설명해 주시고 어찌됐든 미래 인재 국가전형 20%가 육사에 신설이 되는데 공사, 회사, 국가전형 아직 예고는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추후에 보는 걸로 하고. 자, 경찰대 1차 시험의 기본적인 뭐 우선 뭐 판형부터가 수능과 다르기 때문에 네, 간단히 이제 어렌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판형이 수능과 다른 건 맞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독서 그 국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문학독서 45문항 60분, 그 다음에 영어는 45문항 60분,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만 해서 이제 25문항 80분입니다. 그래서 판형이 수능과 다르고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뿌리는 또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대신에 이제 또 약간 그 경찰대 특유였던 그런 문제 유형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이 좀 다른 게 아무래도 이제 영어인데, 그죠? 영어 1번에서 5번까지 복화가 이제 워낙 어렵다는 건데, 뭐 수능과는 괴리가 너무 있잖아요. 괴리가 있죠. 그런 점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학은 역시 이제 문이가 공통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이 없죠. 그렇죠. 원투만 해서. 그렇죠.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제 경찰대 전형도 한번 다시 뒤에 점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마저 국영수 연합반 체제로 가을 학기 윈터스쿨 1년 후 시작입니다. 올해 그 7월 27일 날 사관학교 1차 받고 경찰대가 이제 8월 3일에 받는데 경찰대가 올해 일주일 뒤에 보다 보니까 이중 지원을 꽤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수험생들은 사관학교 합격을 했는데 경대 떨어졌어. 어떤 수험생 반대로 경대 합격을 했는데 사관학교 떨어지고 참 그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대단하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글쎄 뭐 우리가 뭐 시험에 운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난세스지만 운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실력에 의해서 거기다 뭐 재단되는 건 그렇게 하시고 자 그야말로 합격 불패 그런 목표의식 가지고 일단 파이널 때는 파이널대로 그 다음에 평소 때는 타작기로 자 가을 학기부터 윈터까지는 타작기 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가을 학기 시간표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윈터스쿨 같은 경우 1, 2월 달인데 1월 2일 날 개강을 하는데 저희가 10월부터 등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윈터스쿨의 경우는 아주 그야말로 전초전이죠. 그 어때 밑거름을 다지는 게 가을 학기입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물론 기말고사도 있고 또 기말고사 이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연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이제 일단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역시 매년 보면은 그래도 한 9월부터 단단히 빠르면 썸머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 저희가 여실히 경험했고 우리 대치동포는 음마사거리 쪽에 계십니다. 서쪽 방부에는 4호선, 송신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프로들이 그야말로 이제 사관학교 졸업한 우리 뭐 대외 소령분들도 직접 여러분들 지도하면서 여러 각도로 이제 지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9월 7일부터 있죠. 확실하게 일단은 가을 학기부터 준비를 한다. 근데 윈터스쿨에 1년부터 진행한다 그랬습니다만은 아까 언뜻 우리 전략팀장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육사에서 바뀌는 전형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만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장 넘겨보시면요. 이제 육군사관학교 미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고 이제 신설된 게 있죠. 이제 보면은 이제 20% 이내 인원들을 뽑습니다. 이거 신설된 거고요. 1단계 보시면은 자, 다른 것들은 공통적으로 1차 시험 국영수 필기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서류 평가로만 이제 봅니다. 즉 내신이 조금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약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고 다음에 2단계는 2차 시험을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데 수능까지도 이제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 근데 그 최저 기준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는 조금 이제 1차 시험보다는 약간 조금 좀 러프하게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3명의 총원은 정원은 변동이 없고 다만 올해까지 있었던 학교장 추천 전형의 35%에서 5%를 빼내고 적성우수 전형은 학시로 안 받은 학생들이 거기서 35인데 5%를 빼내고 원래 종합선발 수능이 들어가죠. 원래 25%인데 10% 빼내서 합쳐가지고 20%를 파일을 갖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정원은 근데 가끔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정원이 늘어나겠네요? 아니에요.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팩트는 정확히 체크합시다. 이런 그거 하시고 자세한 그 최저 기준의 경우는 육사에서 뭐 내년도 초에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만은 어차피 이제 여기 1단계, 2단계인데 이 신설된 이 전형의 기준만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1단계에서는 학생부로 뽑긴 하는데 이제 선발은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5배수, 여자 8배수로 뽑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2단계는 보시면 알겠는데 면접 시험 이제 800점이나 이제 적용되고 신체 검사 합불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합격자 중에 성별, 계열별 총점 순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넘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다 그래도 아마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온정주의가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그건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건데 아마 이런 것도 공사나 그다음에 회사나 국간사도 조금 이런 비슷한 게 좀 예고가 되지 않을까. 아직 예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읍시다 한번. 네. 그래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 상관학교 전형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고 바로미터가 되겠는데, 자 먼저 간단하게 육사 올해 거. 네. 일단은 뭐 내년도 거 예고되는 거 봤는데 크게 뿌리는 변동이 없지만 아무튼 부분적으로 20%는 미래졌는데 올해 것까지만 팩트 체크 한번 해주죠. 전형의 핵심 포인트. 예, 올해 것까지만 보시면 아까 20% 전형이 이제 없어지고 고교학교장 추천은 원래 35%, 적성우수 35%, 종합선발은 이제 25% 내외로 했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합불로 하고 적성우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2차 시험을 보시면 알겠는데 면접 시험이 640점, 500, 200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640점은요. 사관학교 전체에서도요. 공군사관학교가 650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내년도에는 저 뭐냐 미래국방 인재 전형 면접이 몇 점이 800점이죠. 네. 이 엄청나게 점수가 면접 점수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차 합격해야 2차 전형 자격을 주었지만 1차 합격 안 되면 이런 기회도 없죠. 그러니까 면접을 가지고 어때 판을 엎고 뒤집어 엎고 합격 가능성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갈수록 사관학교 면접을 더욱더 중시하고 있는데 이따가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 가지 면접을 따로 2부에서 여러분한테 안내해드리겠지만 육사학급 2차 시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7개 분야로 보는데요. AI 역량 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종합 판정까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AI 면접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면접군에서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는 했는데 요건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체력 검정, 신체 검사 부분에서 보시면은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관학교랑은 다르게 5개 종목을 봅니다. 뭐 다른 학교는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뭐 푸시업 요 정도만 보는데 여긴 5개를 보고요. 그 중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라고 있죠.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위 찍고아입니다. 찍고 오고 이런 건데 요거는 불합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기준이 좀 엄격하니까 요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육사가 5개 종목은 최적 검정을 이제 바꿨는데, 자, 우리 저 소장님 그 해군사관학교 전형이 이제 올해 내년 거로 예고된 게 없으니까요. 네. 일단 뽑는 정원이 170명이었고, 요 인원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없었어요. 올해 그 전형만 간단히 핵심 포인트만 체크해 주십시오. 예, 남자 144명, 여자 26명이고요. 일단 여기서 우선 선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일반 우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어떤 비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종합 선발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학생부 그 다음에 학생부는 이제 종합 선발에서는 50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으로 넘어가서 이제 면접 시험의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선발 전형은 마지막에 이제 수능이 650점이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특성이 이제 AI 면접이 20%가 들어간다는 게. 네. 아무래도 AI 면접은 별도의 저희가 프로젝트 가지고 안내해 드리는데 아무튼 네. 그 면접의 객관성, 공정성을 좀 전제로 한다라고 네. 했지만 네. 어쨌든 회사나 공사는 반영하지 않는데 이제 육사나 공사는 없지만 회사가 유일하게 네. 이런 점 특이한 점이 있고 네. 역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대면 면접이 80%고 네. 체력 검정은 3종목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반드시 AI 면접은 응시해야 된다고 네. 것을 박았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어차피 이제 뭐 1차 시험이 합격이 안 되면은 뭐 끝이죠. 네. 다만 이제 올해 회사가 이제 1차에서 저 남학생의 경우 이과는 6배수, 네. 남자는 인문은 5배수로 이과 배수를 좀 늘리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사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간단하게 스케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공사가 이제 작년에 워낙에 이제 뭐 좀 전형을 많이 뜯어 고쳐놔가지고 네. 획기적으로 많이 변하고 학교장 추천 도입을 처음 했단 말이죠 금년도에. 네. 작년도 올해가 네. 2년 차인데 학추가 네. 일단 예. 전형 변화만. 네, 일단은 이제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나눠서 마찬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 고교장 우선 선발 중에서 이제 고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합불로 이제 판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특별 전형은 이제 300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합 선발에서는 이제 1차 시험이 들어가지 않고 2차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면접 시험에서 이제 그 고교 학교장 추천이 650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 전형과 종합 선발은 450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 선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수능이 또 400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면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공사나 육사의 경우는 어쨌든 1차 성적을 합산하지 않고 네. 면접 비중을 확 높여가지고 네. 면접에서 많이 이렇게 합격 당락을 좌우시키는 어떤 제도를 갖겠단 말이죠. 네. 물론 미세하게 어떤 따져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공사는 남자의 경우 자연계 6배수, 그 다음에 문과는 4배수. 네.
공사는 또 남학생의 경우는 자연계 기호가 70%, 문과가 30%란 말이죠. 네. 기술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2차 전형도 1박 2일로 이제 체력 검정, 네, 면접은 크게 이제 또 분과를 2개로 해서 이제 면접 평가를 하니까요. 네. 역시, 체력 검정도 3종목이죠. 참고로 보는데. 몇 년 전에는 공부산업에 논술이 있었어요. 역사가 남북어 논술. 굉장히 비중이 컸었는데, 그 논술 점수를 이과생들이 논술이 약하니까 의외로 좀 논술 때문에 많이 깨진 학생들 의외에 봤는데 그걸 없앴어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국간사에 보면 이제 국간사도 뭐 어차피 인원이 90명, 그 중에 남자가 14명, 여학생이 76명인데, 일단 여학생은 1차에서 4배수, 남학생은 이제 보통 8배수로 선발하는데, 학교장 추천이 50%고, 이제 일반 우수가 10%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작년부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그동안 학추만 했는데, 이제는 원서 내면서 학추를 한 학교에 4명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크게 아마 규제는 변동이 없을 거라 사료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죠. 현재 중3 아이들이 고1이 되는 시점에서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네들이 또 수능을 보내 2028학년도가 되면 수능이 또 통합 수능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마 사관학교 1차 시험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2028학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예고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육사가 부분적으로 선발할 때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를 좀 시도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 경찰대학은 50명을 선발하는데 과거 뭐 120명으로 했다, 100명 했다, 50명까지 줄어들었죠. 물론 100명에서 50명 줄이면서 50명 편입으로 뽑았으니까 100명 이제 3학기 때 맞춘 거죠. 자, 일단은 6배수로 1차에서 한 선발하고 국어, 영어, 수학 아까 이제 뭐 시험의 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학은 어찌됐든 그 수능이 50%가 1000점에서 50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이죠. 또 면접시험도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신검하고 나서 체력검정 통과한 사람만 또 수능 끝나고 면접을 볼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대가 아주 그 압박이 심할 정도로 지원자들은 보통 그 인내심이 아니면 참 버티기 힘든 정신줄이 아주 동아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경찰대 생각하는 우수험생들이고 독한만 먹고,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1000점인데 1차 성적은 300점 만점을 200점으로 환산해가지고, 참고로 사관학교는 등급제가 아니고 원점수도 아니고 평균점수 변환하잖아요. 그죠? 평균점수로 기준해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점수가 높은 사람이 떨어지고 합산했는데 낮은 사람이 합격하고, 올해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우리 아이가 옆에 철수보다 1차 성적이 10점이 높던데 왜 떨어졌죠? 표점으로 변하니까, 특히 영어가 많이 올해는 그 제어 장치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관학교가 선발하는 건 일반 대학의 정시 때 수능 점수를 표점으로 변환해서 하듯이 이거 등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경찰대학, 사관학교는 경찰대학도 마찬가지, 경찰대학 원점수로만 100점으로 국영수 합산해서 300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대 사관학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몇 등급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이 됩니까? 그거는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대 사관학교 1차 전형은 절대 등급 얘기를 하지 마세요. 괜히 그 등급 물어봤다가 아우 저 사람 좀 웃기는 사람이네, 잘 모르는구먼, 그런 소리 듣기 때문에 등급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죠? 점수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 합격은 최저점을 다는데,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매년 1차 채점 시험 보고 나서 가채점 표집을 했죠. 올해도 표집을 해서 제가 예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약간 변동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사관학교별로 16개 집단을 가지고, 자, 육해공군, 그 다음에 문이과, 그 다음 남녀 경계로 16개 표집으로 저희가 해서 이제, 최초합, 초과합 기준에 일단 그 사례를 발표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있죠.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있죠. 금년도 출제된 경향을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국어는 뭐 어떤 평이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한 5점 정도가 떨어진 요인이 있었습니다. 독서 지문들이 아무래도 과학 지문, 그 다음에 법 지문 있죠. 워낙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읽는 어떤 시간, 소요되는 시간, 정보량이 많이 요구되고, 그죠? 그 팩트체크가 돼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독서 쪽에서 많이 좀 수험생들이 긴장을 하고 텐션을 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그런 거. 그래서 일단 5점 정도가 원점수 기준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는데, 여기 나온 것도 독서하고 이제 문학이죠. 올해 출제가 된 지문들입니다. 독서 지문 4개 나왔지만 아무튼 자,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한 지문당 5문제씩. 이게 말이죠. 지문 하나를 주고, 또 지문이 또 작년보다는 좀 길어졌어요. 독서 지문 하나에다가 5문제를 딱 던져 놓으면은
어떤 한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우르르 두세 문제 같이 엮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스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문당 문항수가 많은 지문들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 문제가 딱 걸리면은 다른 문제도 우르르 같이 엮어져서 굴비 엮듯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복병이 그런 데 있는데, 그 약간 국어는 독서 지문은 약간 테크닉을 좀 길러야 됩니다. 지문 핸들링하는 방법이랄까. 지식을 묻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학이야 뭐 여러분들 뭐 EBS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문학은 주로 감상 문제 있죠. 자, 현대 고전 인문 산문은문 딱 네 문제 크게 나오잖아요. 4점짜리 비판적 사고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오답이 나오니까 그런 건 유형별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저도 국어를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국어는 자, 역시 훈련을 많이 한 수험생들이 역시 점수가 나와요. 30문제 50분 사관학교, 그죠? 경찰대학은 어때? 40분 60분 문학 독서인데, 역시 훈련을 하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국어는 내신 빼놓고는 학습하는 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그죠? 엑서사이즈, 프랙티스. 이것이 점수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마시고, 일단 상위 오답률이 어제 높았던 국어 문제, 참고로 문학, 독서, 자, 독서, 문학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있었다는 저희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국어는 평균 한 5점 정도가 다운이 됐다. 경찰대학은 뭐 작년과 비슷하시, 어떤 90점대 이상 넘은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어요, 참고로. 자, 그저 마시고, 자, 영어, 우리 소장님께서 영어 경향 진단 좀 해주시죠, 한번. 네, 영어가 참 이번에 좀 특이한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굉장히 쉽게 나온 반면에 상환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점수도 한 10점 내외 하락이 됐다고 지금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1차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푸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관학교 문제 유형 잠깐 좀 살펴보면은 이제 사실 영역이 있고 논리 영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독해 영역과 이제 추론 영역을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제 그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론 영역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도 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오답률이 높은 어떤 그런 문제들 위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추론 문제 중에서도 이제 우리 수능도 마찬가지지만은 사관학교 1차에서도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빈칸 추론 문제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상위 이제 그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았던 문제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지금 그 24번에 그 지금 요약 문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요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논리 구조를 익히는 연습을 많이 했었더라면은 상당히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그 지금 빈칸 추론 문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그 타임 어택이 안 그래도 심한데 이제 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휘도 굉장히 어렵게 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도 이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체감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관학교 특유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띈 그런 어떤 지문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형 같은 경우는 빈칸 어법 낱말의 어떤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수능과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수능과 약간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이번에 좀 난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졌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해 그 사관학교 1차 시험에 중에 바로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 큰 요인의 주범이 바로 영어인데, 뭐 주변에 그 1차 시험 치른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평소에 수능 보면 거의 한 1등급 찍고 그다음에 뭐 90점 항상 상회했는데 이번에 70점도 안 나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영어에서 1등급이 좀 나오거나 그런 뭐 등급이 높은 수업이라도 약간 영어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었죠. 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자 몸조심하자, 그런 얘기 좀 거듭 강조드리고, 자, 다음에 이제 수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권전 전략팀장님 간단하게 좀 스크린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공통 과목 수원 수투와 그리고 선택 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또 좀 표준 점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보다는 좀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표준 점수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작년 대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특히 공통 수학에서요. 수업 11번부터 시작되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좀 많이 나와서 합격선 대에서 5점 내외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출제 영역 보니까 이렇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는 뭐 사관학교 수학이 그렇게까지 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11번부터 되게 엄청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통은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선택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답류 상위 문항은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22번부터 21번 뭐 다 킬러 문항에 속해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점 초반대 문제부터도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꼴려면 엄청나게 많이 꼴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난이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률과 통계가 이제 미적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뭐 문과에서도 또 미적분 선택한 친구가 약간은 표준 점수는 더 높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달리고 이과에서 문과로 이렇게 말을 갈아탄 수험생들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네들은 주로 이제 미적분 선택인데 그 미적분 선택을 수험생들이 표점으로 한 선에 좀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연합체계로 이제 합격의 메카로서의 스카 입시 교육. 자, 여러분한테 이걸 미리 릴리스를 한 이유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사관학교 시험은 매년 보면 전년도 수능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어떤 맥락을 밟는 것 같아요. 작년도 수능이 워낙 어려웠죠. 그러니까 올해 3월달, 5월달도 워낙에 교육청 모의고사 어려웠죠. 그 다음에 6월 4일 평가원 모의고사 역시 이제 어려웠단 말이죠. 그건 작년에 수능 기재가 그대로 흐름을 타다 보니까 사관학교 때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경찰들은 전통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다 보니까 또 지원하려는 어떤 동인을 많이 좀 꺾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올해 그 사관학교보다 일주일 뒤에 시험 보다 보니까 이제 복수 지원을, 사관학 지원자들 복수 지원 많이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원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쉽게 내는 요인도 아마 지원 경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모든 시험에 한 번 어려우면 한 번 쉽고 약간 그런 것들이 사이클이 돌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어렵다 쉽다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등급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 과목에 특별히 약해. 근데 대부분 약하다 하면은 수학이 약하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간혹 사관학교만 들어오고서 경찰로 들어오면 영어가 약하다가 이제 항상 수험생들의 많은 마음의 짐이들인데, 일단 뭐 좀 국어 영어 수학을 고루고루 잘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고루고루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2강 인력 전략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명팀장 2강 인력 전략, 사관학교의 경우는 어떤 2강 인력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도 뭐 영어 잘하는 친구 그리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점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 개를 다 쥐어짓고 세 개를 다 먹으려면 한이 없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 되면 탁 하니 놓을 수 있는 건 놓고 강화할 수 있는 거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이 1차 합격의 강수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시뮬레이션을 가을 학기부터 윈터스쿨, 그 다음에 내년도 7월까지 1차 시험 볼 때까지죠. 여러분들 1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금방 갑니다.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금방 가는 거니까, 특히 예비 고3들, 그리고 다음에 예비 고2,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 고1 과정 있죠. 현재 중3들, 고교 학점제로 이제 체제가 바뀌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혹시 사관학 경찰대 목표가 있는 수험생들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대학교 수시 6개 다 내. 그 다음 정시도 지원해. 해가지고, 여러분 사관학교 합격한다고 있죠. 뭐 입교 안 하면 강제로 막 군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시 발목 잡기가 아니죠. 정시 발목 잡기. 일반 대학의 수시하고 관계 없단 말이에요.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관학교 국방부 소관이고 특수대학이야. 특수목적대학. 경찰대학은 행자금 소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의 어떤 수시 6개하고 전혀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하는 전혀 빗장이 없다는 걸 강조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우리 수험생들도 부모님들이죠. 과감히 챌린지를 지원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명대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합격을 하면. 처음에 1학년 생도 1학기 때는 좀 고달프겠지만 쫄병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가장 첩경에 이거하는 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예찬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육을 해보다 보니까 이 사관학교의 매력이 크다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 여러분한테 뭐 진학을 권유하는 게 아니고 진로에 꿈이 있고 진성 마인드가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과감히 지금부터 챌린지에서 준비를 하자, 그 얘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아무튼 힘내시고, 스카 입시 교육은 여러분의 합격의 동반자가 되도록 자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죠. 예비 고3들 내년도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혹시라도 재수 연수를 하려는 우리 예비 혹시라도 사관 경대생들, 자 스카 입시 교육 녹화하세요. 뭔가 큰 길이 희망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인사를 대체하고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내년도 지원하는 우리 경사관 예비 지원자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 이제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일단은 준비를 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상황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난도의 높고 낮음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 잘 풀 수 있게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받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또 논리 구조, 논리에 충실하게 연습을 하시면서 프랙티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결과물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본에 충실하면서 논리 학습 열심히 하시면서 좀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전략팀장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진학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자들 하나하나마다 제 예비 후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되게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 하고 있으니까 사관학교에 진학하기로 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언제나 응원해 드리겠고, 예비 후배로서 다시 만나면은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진학을 지도해 드리겠으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여기 저 라이브 영상 보면서 뭔가 뭐 추가 합격 관계로 좀 문의가 가거나 그런 내용, 기타 질의 사항은 저희가 입시 끝나고 나서 설명 끝나고 나서 안내 답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자, 여러분들 마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대비하는데 올해 어때요? 저희가 합격 결과 1차에 국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높은 합격 결과를 목표로 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PT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 무대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뉴스타트를 합시다. 그죠?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합격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